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포방터 돈가스 집이라고 아십니까? 이 포방터 돈가스 집이라는 곳이 이 백종원의 골목 식당에 나와가지고 유명세를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엄청나게 많이 끌고 있는 그런 돈가스 집인데 그 돈가스 집과 관련돼가지고 논란이 조금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포방터 돈가스 집도 쫓겨났나? 맛집에 배아픈 상인의 이게 무슨 얘기냐? 자, 골목시장에 출연했었던 이 포방터 돈가스 집이 연돈이라는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제주도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사를 가는 이유에 대해 가지고 백종원 대표가 방송에서 말할 수가 없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백 대표가 얘기했던 그 이유라는 것이 무엇이냐? 몇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지금 돈가스 집이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님들이 너무 많죠. 그렇죠? 그래서 소음과 관련돼 가지고 민원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소음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홍은동 주민센터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해당 손님들이 시끄럽다는 소음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근의 파출소에서도 소음 민원 접수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통상적인 수준이었다. 특별히 문제가 있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백 대표가 얘기했었던 말할 수가 없는 그 이유라는 것이 뭐냐? 이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텃세가 있었다 이겁니다. 텃세. 그런데 상인에서는 사실무근이라고 지금 입장 표명을 하고 있죠. 실제로 한 커뮤니티에서는 자기 스스로가 포방터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밝힌 어떤 분이 돈가스 집이 유명해지면서 방송에서는 협조하는 척했던 상인들이 촬영이 끝나고 난 뒤에는 배가 아파가지고 흉보고 헛소문을 퍼뜨렸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쓴 것이죠. 그거에 대해 가지고 상인의 측에서는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대표의 지금 전화번호 같은 경우도 팩스로 돌려져 있어가지고 통화가 지금 안 되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포방터 돈가스 사장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제주도로 이사를 갔는가 그 맥락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죠. 밝힌 게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만 기사로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종합해가지고 판단을 해봤을 때는 이 포방터라는 곳이 상권 자체가 좋은 곳이 아닌데 다른 데는 장사가 다 안 되는데 그 돈가스 집만 막 이렇게 장사가 잘 되니까 조금 시샘하는 마음이 주변에서 생겼겠죠. 그래서 흉을 본다든지 뒷담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게 조금 쌓이고 쌓여가지고 결국 이사까지 결정하게 되지 않았나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거죠.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포방터라는 곳 자체가 상권이 좋은 곳이 아니에요. 이 상권이 좋지 않은 곳에서 돈가스 사장님이 굉장히 좀 유별나게 잘 됐던 것이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과연 시세만한 차원으로 끝날 문제인가, 감정적인 차원에서 이거를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조금만 우리가 현실을 생각해 봤을 때 다른 대안책이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애당초에 이 연돈이 있던 자리 자체가 장사하기가 좋은 위치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 연돈이 그나마 있어가지고 그 주변에서도 조금 사람들이 있었던 것인데 이 연돈이 떠나고 난 다음에 손님이 전체적으로 다 줄어버린 겁니다. 그 지역에서. 그래서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낙수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돈가스 집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돈가스 집 잘 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이제 올 테니까 그때를 이제 틈타가지고 주변 가게들도 다시 한번 정비를 하고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새로 하고 음식도 정비를 하면은 그 인원수 그 많은 사람들이 돈가스 집을 다 갈 수는 없으니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주변으로도 갈 수 있고 이런 파생적인 효과가 있을 수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거기서 떠나버리게 돼가지고 이 전체 상권 자체가 더 안 좋아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장님께서 연돈이라는 이름으로 제주도로 이사를 가셨는데요. 거기에서도 지금 엄청난 성공을 지금 거둬들이고 계십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죠. 이게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사람들이 기다리냐면은 줄서기 알바까지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상황 자체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가 않아버린 것이죠.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로 가게 앞에는 그냥 막 빠글빠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당분간은 1일 동안에 100개 한정으로만 돈가스를 판매한다라고 밝혀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게 줄지를 않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상황 자체가 포방터에 있던 사장님이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기다리게 돼가지고 막 소음이 생기고 막 싸움이 생기고 이런 거에 지쳐가지고 제주도로 가셨는데 이 제주도에 가서도 사람들이 그냥 와구잡이로 그냥 몰려버리게 되니까 똑같이 소음이 발생하고 똑같이 이제 막 폭력이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똑같이 이제 이렇게 막 피해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소음 때문에 포방터에서 쫓겨난 돈가스집 사장님을 2번 죽이는 일이다.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먹으려는 걸 알면 사장님이 너무 속상해 하실 것 같다. 방송 보니 선하신 분들 같은데 또 한 번 마음의 상처를 내는 일이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연돈 사장님의 모습을 봤었을 때, 야, 이거 사장님이 또다시 이렇게 상처를 입으시겠네, 또다시 이렇게 마음에 뭐 아픔을 느끼시겠네, 이런 식의 공감하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우리가 포방터에 있었을 때야 뭐 사장님 형편이 그렇게 좋지가 않으셨으니까 인테리어를 막 하고 가게를 막 확장시키고 이런 거 못했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는 제주도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백종원 대표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가게도 크게 했고 충분히 100인분 이상의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방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 1인에 하루 동안에 판매하는 거를 양을 정해놓고 있고, 그리고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예약까지도 지금 안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정책을 해야 될까? 저는 그것이 조금 의문인 것이죠. 그래서 과연 지금 이 문제 자체가, 물론 이제 기다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막 이렇게 뭐 질서 같은 게 없다 보니까 막 소음이 발생하고 싸움이 발생하고 그런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거를 전적으로 기다리는 사람의 문제로 우리가 치부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정책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이런 식의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 다른 목적을 갖고 계시는 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굳이 우리가 예약제를 안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루에 판매하는 양 자체를 그런 식으로 정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목적이라는 것은, 그런 식의 정책을 취하는 목적이야 간단하겠죠.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기다리는 것을 원한다라는 것밖에는 다른 해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지금 사장님은 이런 식의 공고까지 내셨습니다. 대기 면단 작성 시 타인을 대신하여 명단을 작성하거나 대신 줄을 서고 금품을 거래하는 제보를 받거나 적발 시 당일 영업을 강제 종료를 해버리겠다라는 것이죠. 그럼 무슨 말이냐? 누군가가 뭐 저런 식으로 잘못된 방법을 써가지고, 그게 뭐 잘못된 방법인지도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 같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뭐 돈을 주고서 뭐 그렇게 기다린다라는 게 왜 잘못됐다라는 것도 좀 솔직히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뭐 어쨌거나 그런 식의 방법을 쓰게 되면 아예 그냥 영업을 안 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동안을. 저게 얼마나 현실성 있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궁극적으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굳이 왜 저런 식의 정책을 지금 쓰는 걸까? 무엇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과연 이 지금 소음을 발생을 해가지고 뭐 어떤 식의 뭐 폭력이 발생하고 이래가지고 이 모든 식의 어떤 책임 자체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문제만으로 우리가 치부하고, 저 안타까운 사장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뭐 피해를 줄 수가 있냐,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전적으로 맞을지, 아니면은 정책적으로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장님께서 이거를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